김민규입니다. 네, 박정호입니다. 자, 예.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아,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선고. 자, 이 소식 어디서 들으셨어요, 변호사님은? 저는 네, 이제 다른 방송에 예, 가서 이제 대기실에 있다가 대기실에 있다가 그 해당 방송도 대본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갈아엎었어요. 뭐 다 의미 없는 의미 얘기라서 이제 없죠. 요 속보에 집중을 해가지고 네,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 이제 8대 0 인용 이제 요 음,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이렇게 논의를 바꿔서 했는데 네,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고요. 예, 정말 그 목 맥히게 고구마를 먹을 때 그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시면 목이 쑥 뚫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 지금, 청량감을 느꼈던 그런 아,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청량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선고기일 지정. 예. 아니, 이게 참 이렇게까지 끌 일인가. 참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이렇게 뭐 힘들게 일단은 했나? 천만 다행인 거는 다행인 거고요.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에 관한 의지를 가진 최후의 보루 기관으로서 음, 얼마만큼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네, 아마 국민들은 이번 4월 4일을 주목을 할 것이고요. 네, 그거와 논외로도 그 결국에는 국가 헌법기관으로서 이 정말 국민 위에 좀 군림하려는 모습은 참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국민들을 다 기다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그동안의 어떤 공보 서비스라든지 네, 국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거의 뭐 빵점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당연히 4월 부분들. 4일에 파면 내리고요. 네, 헌재도 좀 돌아볼 부분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헌법 수호기관 되기를 진심으로 음, 바라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 박봉규 나오셔가지고도 뭐 이거 당연히 인용이 된다. 뭐 기각 예. 쓸 수가 없다, 각하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 언급하신 것처럼 8대 0 만장일치 이거 말고는 다른 경우의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보신 겁니까? 우선은 결론은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제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뭐 인용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결정이 없다. 왜냐하면 없다. 예. 각하는 왜 안 되냐면요. 이미 예. 변론기일을 11번 했습니다. 이미 평의를 통해 가지고 절차를 다 검증을 해서 네. 이미 본안까지 다 했고 심지어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증인 신문을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절차 요건을 흠을 잡아서 각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음. 만약에 그런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다면은 기각 의견을 내고 싶은데 차마 부끄러워 쓸 수가 없으니까 비겁하게 도망가는 차원에서 뭐 각하라는 의견을 억지로 내는 것 외에는 이 각하 나오긴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인용 결정문 쓰기는 너무 쉽습니다. 뭐 아. 증거가 차고도 넘치고 법리가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기각 결정문 지난번에 그 김복형 재판관 스타일로 그 한덕수 한덕수 사건 그때. 때 기각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뭐 한덕수 총리의 무슨 법률 대리인 수준의 인용 결정문을 썼었는데 음. 윤석열은 다를 겁니다. 이게 뭐 한덕수 같은 경우는 논리를 짜내고 짜내가지고 뭐 마른 걸레에서 물 나오듯이 그렇게 짜내서 쓸 수는 있겠으나 예. 윤석열의 이 불법 계엄과 위헌성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최초의 대통령이거든요. 네. 뭐 구속 취소를 통해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의 원칙에 있어서의 파면 결정은 너무나도 저는 수월하게 결정문이 써질 것이다. 저는 기각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음. 봅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헌재 인근 3호선 안국역 정오부터 일부 출구가 폐쇄가 됐다고 하네요. 이 선고일이 지정됐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동안 마련해온 매뉴얼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반응이 나오고 대통령실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윤석열 탄핵 기각 희망한다. 어떤 결론이든 야당도 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어떻게 예. 들으셨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에? 뭐 예.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론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줘야 되니까 네. 나름대로 비법률적인 주장들을 마구 쏟아낼 뿐인데요. 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헌법재판도 재판소입니다. 음. 여기가 무슨 정치 광장소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바람이나 희망사항을 가지고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음.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재판관들의 양심 요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자가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 미래의 가능성까지 따집니다. 네.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대한민국의 국회에 군을 풀어가지고 뭐 체포존이 수거자 명단이니 이런 얘기를 만들었던 그 장본인, 그리고 앞으로 직에 복귀시켰을 때 또 한 번의 친위 쿠데타를 하고도 남을 사람을 갖다가 복귀시키는 결정은 불가능한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관계도 이미 다 확정이 끝났고, 그리고 법리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파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은 거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인데, 네. 그 양심이라는 것도 이미 국민들의 여론을 알 것이고요. 본인들도 법조 인생에 한 30년 되신 분들인데 네.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은 저는 뭐 윤석열의 하수인 역할 할 재판관들은 뭐 그리 많지 않다. 전 그래서 8대 0 내지는 정 한 명 제가 의심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럼 네. 1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 한 명이 8대 0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8대 0. 자, 이 선고가 또 생방송이 됩니다. 오마이TV가 생방송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또 일반 방청도 허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예. 어떤 의미로 읽힐까요? 그 자체의 시그널도 인용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뭐 기각이나 각하를 전제해 놓고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은 네. 아마 생중계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방청객들한테 공개를 해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중계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방청을 허용한다는 의미 자체는 네. 아무래도 이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민심과 저는 네. 부합하는 결정을 본인들도 할 것이기에 저는 뭐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전체적으로 파면을 원하는 우리 헌정 수호 세력들에게는 저는 매우 좀 긍정적인 소식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소식이다. 자, 일본 언론에서는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일 지정 긴급 뭐 타전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고, 파면되는 60일 뒤에 대선을 한다라는 그런 외신들의 분석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식 시장도 오르고 있고, 지금 분위기 자체는 뭐 진짜 인용으로 간다라는 그런 시그널, 또 그런 시장의 반응 이런 게 좀 있네요. 역시 뭐 아무래도 예. 당연한 결론이고, 사실 4월 4일도 너무 늦은 너무 거거든요. 늦었다. 원래는 3월 14일 정도에 했을 때가 가장 적합했던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전례와도 맞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차피 맞을 매라면은 빠르게 맞고 끝내버렸어야 대한민국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에 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네. 나름대로 양쪽 진영의 사람들로 하여금 뭐 진을 다 빼놓고 뭔가 이렇게 한 번의 갈등 국면을 지나가고 나서 지금 선고하는 게 맞겠다라는 나름의 정무적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시간들 날린 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국민들 상호 간에도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뿐이고요. 네. 저는 많은 부분에서 실기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데드라인으로 봤던 게 4월 18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4월 18일 기준으로는 4월 11일하고 4월 4일 이제 2개밖에 안 남는 건데, 그 둘 중에서 이제 4월 11일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4월 4일로 선고 고지가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 3일 전에 났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헌법재판소가 저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통해서 네. 헌법 수호의 의지, 강력한 의지를 저는 보여줄 것이고 그렇게 하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입장을 냈는데 국민의힘 언제 어떤 결정에도 승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뭐 일단은 국민의힘 승복한다. 이거는 뭐 이제 조기 대선 준비할게요. 뭐 이렇게 뭐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뭐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라는 것은 평가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이재명 대표 재판 때도 오전까지만 해도 승복한다 이래놓고서는 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뭐 말 바꾸는 게 거의 뭐 호떡 뒤집기 수준이고 이게 뭐 네. 한두 번이 아니고 상습범이기 때문에 이 상습 말 바꾸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더 이상 평가할 값어치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뭐 속마음을 좀 짐작해 보자면은 뭐 속으로야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할 겁니다. 이제 뭐 대선이 임박했고 본인들이 대선이 왔을 때 뭔가 이렇게 대안이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들은 당권을 누가 먹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 하이에나식으로 서로 마구잡이로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는 싸움을 할 텐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책으로 썼던 보수의 종말이 거의 근 1년 만에 기획 단계로 한 1년 만에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는 거 아닌가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실현이, 보수의 종말이요. 보수의 종말. 종말이 실현이 예. 되고 있다. 혹시 예. 책 홍보하려고 일부러 언급하신 거는
아, 그건 아닙니다. 이 아니시죠? 책은 예. 이제 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안 찍고 출판사가 안 찍어주기 때문에 네. 예,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의 종말. 예. 보수의 종말. 종라인이죠. 예. 종라인. 예, 저희 종라인. 네. 종라인. 종라인. 보수의 종말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보수 이른바 보수 쪽, 극우 쪽, 조기 대선으로 향하게 될 텐데, 이렇게까지 현재 판단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포함한 그쪽 여권에서 보여주는 모습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민낯이 드러난 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속살까지 다 봐버렸고요, 국민들이. 네. 이제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윤석열 그 내란 수계와 한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이 딱 터졌을 때, 만약에 이건 전제입니다마는 네. 국민의힘이 정말 상복 입고 정말 헌정질서 수호에 힘을 보태고 예.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네. 진심으로 뉘우쳤다면요, 아마 뭐 한 10년 정도 뒤에는 뭐 집권도 새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과 한 팀 선언, 한 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정치 세력은 반헌법 세력이다라고 국민들로 하여금 낙인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신뢰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쌓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뢰. 예, 근데 신뢰를 신뢰가 잃는 거는 중요해요.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그 가족도 안 믿을걸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믿겠습니까? 네. 저는 뭐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치 세력은 이번에 내란으로 망한 것도 맞지만은 내란 그 이후의 대처, 아주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스스로 예. 레밍의 길을 갔다. 레밍 정치. 레밍 정치. 레밍의 길을 갔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종말의 길이죠. 종말의 길. 종말의 길. 보수의 종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도 됩니다. 보수의 종말을. 아, 저는 있다. 종라인이니까요. 자주 강조합니다. 예, 보수의 예. 종말. 그리고 내일 먼저 박봉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볼 테지만, 오늘 이 선고 기일 지정이 왔기 때문에, 아니 저도 이제 한참 동안 댓글에서 이거 만우절 뉴스 아니냐 이런 게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저도 이거 진짜입니다라고 저희가 이 통지문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화면에. 통지문을 국회가 예. 받은 걸 띄워놓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에게 이 상황이 꿈이 아니다, 꿈인지 예. 생시인지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생시다, 진짜 맞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나 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이 내란의 진압이라는 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란의 이제 진압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윤석열 파면이고요. 네. 당연히 8대0으로 인용이 돼야 8대0. 되고, 또 하나의 축은 결국에는 새 정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새 정부 출범까지 가야, 그래야 내란 진압이 완성이 되고, 아마 새 정부가 한 1년 정도는 이 내란의 잔재들을 또 치워야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물론 참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가열차게 더 달려나가야 된다. 이 내란 진압이라는 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리고 네. 그 사이에서 기회주의처럼 빼꼼하게 그 눈치나 살폈던 사람들, 뭐 최상목 이런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참 쉽지 않은 길을 더 가야 되는데, 네. 반드시 우리 응원봉의 힘으로, 예, 반드시 그 길을 완성시켜야 되고, 저도 그 길에 더 힘을 다 바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역할을 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수의 종말 종라인 신인규 변호사 말씀을 나눠봤는데, 내일은 또 최진봉 교수와 함께 박봉규로 예. 지금 상황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또 슈퍼챗 릴레이, 슈퍼챗 예. 레이스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댓글로는 박봉규 정규 편성을 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일리로. 예. 그날이 저는 언제가 예. 올 것 같아요. 아, 언젠가 올까요? 언젠가 올 것 같습니다. 아니, 봉의 시대이기 때문에. 언젠가 예. 올 거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